60세 이상이라면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몸이 무겁고 눈은 자꾸 감기는데 정작 밤이 되면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어떤 날은 새벽 2시, 3시가 넘어가도록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이고 아침에는 더 피곤해져 버리죠. 많은 분들이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라고 체념하거나 값비싼 보조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잠을 되찾는 길은 아주 가까이에 있고 단돈 1,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불면증 해결에는 돈이 많이 든다고 믿습니다. 수면제, 건강식품, 침대 교체, 고급 마사지, 의자까지 광고는 늘 이렇게 말하죠. 편안한 잠을 사세요. 하지만 진짜 의학적 근거를 살펴보면 오히려 단순하고 값싼 방법들이 수면에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1,000원 이하로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이며 이 작은 변화가 뇌와 신경계를 근본적으로 안정시켜줍니다. 사실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은 생체 리듬의 혼란입니다. 낮에 햇빛을 덜 쬐거나 밤에 강한 불빛을 보면 뇌의 시계가 흐트러집니다. 여기에 카페인 과식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잠은 더 멀어지죠. 하지만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은 이 흐트러진 시계를 바로잡아줍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은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뇌에 지금은 쉴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혹은 꿀 한 숟가락은 혈당을 안정시켜서 새벽에 깨어나는 일을 막아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돈을 들여도 잠을 못 자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도 꿀잠을 잘까? 그 차이는 비싼 약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단순한 습관에 있습니다. 세계 수면학회에서도 최근 이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약물보다 생활습관 교정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의사들은 습관보다 약을 먼저 권합니다. 왜냐하면 빠른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빠른 효과가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깊은 수면을 만드는 건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한 진실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써야만 숙면을 살 수 있다는 건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돈을 적게 쓰고 더 자연스럽게 몸을 돌보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 5가지 방법은 누군가에게는 너무 평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실천해보면 몸이 즉시 반응한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집 안거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아니면 산책을 하다가 잠시 쉬면서 댓글에 여러분이 계신 도시 이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다른 분들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돈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5가지 수면법과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나쁜 습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놓치신다면 10년 뒤 여러분의 뇌와 근육은 더 빨리 지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을 못 이루는 밤 차 한 잔이 주는 위로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실제로 따뜻한 보리차는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보리차는 그냥 목을 축이는 음료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그 안에는 위를 편안하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에는 가바감마 아미노부티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뇌의 신경 전달을 억제하여 과도하게 흥분된 뇌파를 가라앉히고 수면을 유도합니다. 우리가 잠을 못 드는 이유 중 하나는 뇌가 지나치게 각성 상태에 있기 때문인데 게이비아는 이 과열된 엔진을 잠시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리차를 1,000원 정도만 들여 끓여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가 차분해지고 몸은 이제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전통 식문화에서는 오래전부터 보리차를 여름에 마시면 몸을 식히고 밤에 마시면 마음을 편하게 한다 라고 여겨왔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도 뜨겁게 끓인 보리차가 위장을 부드럽게 데워주어 소화기관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천을 살짝 올려줍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천이 약간 올라간 후에는 몸이 반대로 천을 낮추려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우리는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아이들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스르르 잠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아직 논란도 있습니다. 보리차에 정말로 불면증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보리차 자체보다는 따뜻한 음료라는 행동이 몸을 진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보리에 함유된 특정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실제로 신경 안정 효과를 준다고 강조합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 보리차가 단순히 입을 적시는 물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긴장을 푸는 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더운 여름날 차갑게 식힌 보리차를 들이켜면 속이 시원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반대로 겨울밤에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면 몸이 노곤해지면서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경험. 바로 이것이 보리차의 양면적인 매력입니다. 그 어떤 고가의 수면제보다도 단돈 1,000원으로 얻는 이 단순한 변화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너무 뜨겁지 않은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드세요. 물 온도는 약간 따스하게 속이 편안할 정도로만. 여기에 소금을 아주 살짝 넣으면 위액 분비가 조절되어 더 안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과음하면 안 됩니다. 잠들기 직전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면 밤중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게 되죠. 그래서 한 컵 딱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뇌는 반복된 행동을 신호로 기억하기 때문에 따뜻한 보리차는 곧 수면의 시작을 알리는 벨소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동네 마트나 약국, 심지어는 편의점에서도 1,000원 이내로 보리차 티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손길이 더해져 따뜻하게 끓여내는 순간 단순한 음료가 아닌 숙면 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리차가 가진 힘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오늘 저녁에 마트에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보리차 사러 갑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단순히 댓글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내일부터의 변화를 다짐하게 되고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 따뜻한 보리차. 단돈 1,000원이지만 그 효과는 프라이슬레스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중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 버려지던 재료 하나로 만드는 또 다른 수면 비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나나를 드신 후 껍질을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실 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 껍질은 그냥 버려지기엔 아까운 천연 수면제와 같은 보물입니다. 놀랍게도 바나나 껍질에는 수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뇌의 신경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줍니다. 먼저 주류 의학에서 잘 알려진 사실을 말씀드리죠. 마그네슘 부족은 불면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근육이 긴장되고 신경이 흥분되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나 껍질에는 의외로 과육보다 더 많은 마그네슘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껍질을 끓여 차로 마시면 몸이 스스로 긴장을 풀고 깊은 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쯤에서 조금 특이한 사실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미에서는 오래전부터 바나나 껍질을 말려 차로 끓여 마시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피곤한 농부들이 저녁 식사 후 바나나 껍질 차를 한 잔 마시고 나면 새벽까지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 과학이 이 전통을 다시 들여다보니 그 안에 분명한 근거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껍질을 끓여 마신다고 해서 과연 체내 흡수가 제대로 되느냐라는 질문이죠. 일부 연구자는 마그네슘은 열에 안정적이므로 차로 끓여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회의적인 연구자들은 껍질의 영양소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성분이 아니라 습관화된 의식이라는 점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바나나 껍질을 깨끗이 씻어 10분 정도 끓여 마시는 행위 자체가 뇌에 지금은 이완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이 노곤해지는 느낌. 그 순간 이미 절반은 잠에 든 것과 다름없습니다. 바로 이 심리적, 생리적 전환이 껍질차의 진짜 힘입니다. 실제로 저는 몇몇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권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면제를 반으로 줄이고 대신 바나나 껍질차를 한 잔 해보세요. 몇 주 후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신기하게도 새벽에 덜 깨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비싼 약 대신 누구나 1,000원 정도로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바나나는 수입되는 과정에서 농약이 묻어 있을 수 있으므로 껍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베이킹소다나 소금물에 깨끗이 씻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육을 함께 섭취할 때 혈당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껍질차 자체는 칼로리가 거의 없고 오히려 소화기관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쓰레기통에 버리던 것이 사실은 천연 수면제였다는 것.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불면증은 더 이상 비싼 병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혹시 오늘 저녁 바나나를 드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껍질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작은 냄비에 물과 함께 끓여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하나의 달콤한 비밀꿀. 한 숟가락이 만들어내는 숙면의 마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꿀 한 숟가락을 타서 마셔본 적 있으신가요?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잠 못 드는 밤엔 꿀물이라는 말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단순히 입을 달게 하는 음료 같지만 사실 꿀은 뇌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적절히 섞여 있어 혈당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려줍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불면증 환자 중 상당수는 새벽에 혈당이 떨어지면서 뇌가 깨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꿀 한 숟가락은 이 혈당 변화를 완만하게 만들어 새벽에 덜 깨고 깊은 잠을 유지하게 돕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꿀을 단순한 달콤한 음식이 아니라 약재로 분류했습니다. 그는 꿀은 마음을 차분히 하고 심장을 따뜻하게 하며 몸을 이완시킨다고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현대 연구에서도 꿀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어 불안과 긴장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꿀이 정말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느냐? 어떤 연구자들은 효과는 심리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들은 꿀의 당분이 트립토판의 뇌 흡수를 돕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트립토판은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유도하는 핵심 아미노산이죠. 즉, 꿀이 단순한 달콤함을 넘어 실제로 생리적 수면 회로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 감기에 걸려 기침이 심할 때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따뜻한 꿀물을 타주셨던 기억.
마시는 순간 목이 부드러워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졌던 그 경험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타당한 수면 의식이었던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환자분들의 고민 중 하나는 잠들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께 저는 종종 이렇게 권합니다. 수면제에 의존하지 말고 꿀 한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세요. 실제로 몇 주 실천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벽에 덜 깨고 아침이 조금은 덜 피곤합니다. 물론 모든 분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000원 정도면 충분히 실천 가능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꿀은 시니어분들께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꿀을 과다 섭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숟가락 하나 정도는 대체로 안전하며 오히려 혈당의 급격한 하락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또 너무 뜨거운 물에 꿀을 타면 효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에 녹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집에 꿀 한 병이 있나요? 냉장고 구석에 묵혀둔 꿀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작은 컵에 꿀 한 숟가락을 풀어 마셔보세요. 그 순간 달콤함이 몸을 감싸고 뇌는 이제 쉴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받을 것입니다. 댓글로 오늘 꿀물 마시고 잠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어떨까요? 이 작은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해결책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단돈 1,000원으로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꿀의 마법. 다음으로는 향기 하나만으로도 뇌를 진정시키는 또 다른 비밀, 라벤더 향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잠들기 전 방 안에 은은한 라벤더 향기를 피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벤더는 오래전부터 수면의 허브로 불려왔습니다. 단돈 1,000원이면 작은 라벤더 비누나 간단한 향주머니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작은 향기가 뇌와 신경을 달래고 깊은 잠으로 이끌어줍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벤더 향은 불안과 긴장을 낮춰주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며 뇌파를 느리게 합니다. 실제로 여러 임상 연구에서 라벤더 향을 맡은 환자들이 더 빨리 잠들고 깊은 수면 단계에 오래 머무른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심지어 산후 여성이나 수술 전 긴장한 환자들에게도 라벤더 향 흡입이 진정 효과를 준다고 하죠.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중세 시절부터 라벤더를 베개 속에 넣어두면 악몽이 사라지고 평온한 꿈을 꾼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마을 어르신들은 해마다 라벤더를 말려 베개 옆에 두었고 아이들에게도 잠자리 전 향기를 맡게 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적으로 보아도 라벤더의 주성분인 리날롤, 리날로올과 리나릴 아세테이트, 리날릴 아체타테가 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진정 효과를 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논란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라벤더 향의 효과는 주로 심리적 요인, 즉 향기가 주는 안정감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향 성분이 실제로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결국 양쪽 모두 중요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향기는 심리와 생리를 동시에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특정한 향기를 맡자마자 옛날의 기억이 떠오르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 라벤더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향이 단순히 코를 스치는 것이 아니라 뇌의 변형예를 자극해 감정과 기억을 불러오고 그 과정에서 불안은 가라앉으며 몸은 이완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간단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침대 옆에 라벤더 비누 하나를 두세요. 혹은 시장에서 파는 작은 라벤더 향주머니도 좋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눕기 10분 전 코로 깊게 2-3번 들이마시면서 오늘 하루는 여기서 멈춘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단순한 향기가 하루의 긴장을 정리해주는 의식으로 바뀌는 순간 잠은 훨씬 쉽게 찾아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두통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니
은은한 수준이 가장 좋습니다. 또 향초를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잠들기 전에 끄셔야 합니다. 비누나 주머니는 안전하고 저렴하며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라벤더는 값비싼 치료제가 아닙니다. 1,000원짜리 비누 하나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반복과 습관화입니다. 뇌는 향기를 수면의 신호로 기억하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하면 점점 더 빨리 잠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집안에 라벤더 향이 있나요? 없다면 오늘 약국이나 마트에 가셨을 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내일 댓글에 라벤더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함께 새로운 수면 루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돈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보리차 바나나 껍질, 차 꿀물, 그리고 라벤더 향.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할 습관들, 즉 숙면을 방해하는 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카페인의 늦은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커피를 하루에 3잔은 마셔도 잘만 잡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 카페인은 우리 몸속에서 생각보다 훨씬 오래 머뭅니다. 한 잔의 커피가 뇌를 각성시키는 시간은 평균 6시간 이상, 어떤 사람에게는 12시간까지도 이어집니다. 따라서 저녁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이 밤새 뒤척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인은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합니다. 아데노신은 원래 뇌에 피곤하다 이제 쉬자라는 신호를 보내는 물질인데 카페인이 이 신호를 막아버리니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효과가 단순히 각성에 그치지 않고 깊은 수면 단계인 REM 수면과 서파 수면을 방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잠든 것 같아도 몸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죠.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오후 2시에 카페인을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뇌파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카페인을 마신 그룹은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도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는 시간이 평균 1시간 이상 늦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나는 평소처럼 잤다고 말했지만 뇌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이런 논쟁은 있습니다.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는 개인차가 크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녁에 커피를 마셔도 곧잘 주무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수면의 질입니다. 잠이 들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회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민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뇌파 검사를 하면 수면의 깊이가 얕아져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낮에는 분명히 커피 덕분에 집중이 잘 되고 기운이 나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개운하지 않은 날들. 그것이 바로 카페인의 배신입니다. 순간의 각성은 주지만 몸이 진짜로 원하는 회복은 빼앗아 버린 것이지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간단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십시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심지어는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숨어 있습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루이보스차 같은 카페인 없는 음료로 바꿔보세요. 하루 이틀은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점점 적응하고 밤에 잠자리가 달라진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카페인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한 잔, 점심 무렵에 한 잔 정도는 오히려 기분과 활력을 북돋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시간 관리입니다.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느냐 아니면 빼앗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몇 시에 마지막으로 커피를 드셨나요? 혹은 차를 드셨나요? 댓글로 저는 오후 10까지 카페인을 마십니다 라고 남겨보세요. 이 작은 기록이 여러분 자신의 습관을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잠을 돕는 좋은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숙면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함정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 스마트폰 불빛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잠이 안 와서 그냥 누워서 휴대폰 조금만 봅니다. 하지만 그 조금 이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의 불빛, 특히 파란색이 강한 블루라이트는 우리의 뇌를 속여 버립니다. 뇌는 낮은 줄 알고 멜라토닌 분비를 멈추게 되죠. 그래서 결국 더 늦게 잠들고 더 자주 깨게 됩니다. 먼저 의학적으로 확립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최대 80%까지 억제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졸음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데 이 분비가 막히면 뇌는 밤에도 낮처럼 깨어있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잠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 자체가 얕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전하겠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사용한 그룹은 사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REM 수면이 평균 2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7시간을 잤다고 해도 실제로는 5시간밖에 회복하지 못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불빛의 문제는 단순히 빛 때문이 아니라 콘텐츠가 주는 자극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즉, 뇌가 뉴스를 읽거나 영상을 보면서 계속 각성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여전히 빛 자체가 수면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두 가지 모두 옳습니다. 빛과 내용이 함께 뇌를 자극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피곤해서 누웠는데 잠깐만 확인하자 하고 휴대폰을 켰다가 2시간 뒤에 화면을 여전히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순간. 그리고 아침이 되면 머리가 무겁고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고 후회한 경험. 바로 이것이 스마트폰 불빛의 배신입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 대신 침대 옆에는 책 한 권이나 작은 조명을 두어보세요. 또한 스마트폰 설정에서 블루라이트 필터나 야간 모드를 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예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알람은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은 1,000원짜리 작은 탁상 시계만으로도 충분히 알람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알람용 휴대폰을 침대 머리맡에 두는 습관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대신 라디오나 오디오북을 들으며 잠드는 습관이 불면증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눈으로 강한 불빛을 보지 않고 귀로만 자극을 받기 때문에 뇌가 훨씬 빨리 안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밤은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침대에 눕기 전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과 함께 조용한 음악이나 오디오북을 틀어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몸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댓글로 오늘은 휴대폰을 멀리 두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함께 실천하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흔한 함정, 늦은 밤 과식이 우리의 수면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녁을 조금 일찍 먹으면 밤에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늦게라도 뭔가를 먹어야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함정 중 하나입니다. 늦은 밤 과식은 단순히 위장을 불편하게 할 뿐 아니라 뇌와 신경계를 계속 깨어있게 만듭니다. 먼저 의학적으로 확립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은 밤 과식은 위장의 활동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음식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위산과 소화 효소가 활발히 분비되면서
몸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일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당연히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하고 뒤척이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과식은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어 누우면 속이 쓰리거나 답답해지는 증상이 심해집니다.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수면 연구소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저녁 9시 이후 과식을 한 그룹과 가볍게 허기를 채운 그룹을 비교했더니 과식을 한 그룹은 평균 수면 시간이 1시간 이상 줄어들고 깊은 수면 단계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소량만 먹은 그룹은 새벽에 깨는 횟수가 크게 줄어들었죠. 물론 학계에서는 허기가 있어도 잠이 방해된다라는 논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도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양과 질입니다. 늦은 밤에 소화가 오래 걸리는 국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문제가 되고 대신 바나나 반 개나 따뜻한 보리차 같은 가벼운 선택은 오히려 수면을 돕습니다. 결국 늦은 밤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가 숙면의 열쇠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야식을 먹고 나서 분명히 배는 든든한데 눕자마자 속이 불편해지고 뒤척이다 새벽까지 깬 적, 아침에는 얼굴이 붓고 몸이 무거워진 경험. 바로 이것이 늦은 밤 과식이 남기는 흔적입니다. 순간의 만족은 주지만 다음날 하루 전체를 피곤하게 만드는 배신이지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십시오. 부득이하게 허기가 느껴진다면 바나나 조각, 따뜻한 꿀물, 반컵 혹은 라벤더 향을 맡으며 긴장을 풀어보세요. 이런 대안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뇌와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또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에 단백질과 섬유질을 충분히 포함하면 밤늦게 허기가 덜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생선구이 두부 채소를 함께 드시면 위장이 오래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 야식을 찾을 필요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는 몇 시에 하셨나요? 혹은 보통 몇 시까지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저는 시까지 저녁을 마칩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단순한 기록이지만 이 습관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몸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늦은 밤 과식은 숙면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조금 일찍, 조금 가볍게 라는 원칙만 지켜도 수면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또 하나의 적술입니다. 술이 잠을 돕는다고 믿지만 사실은 깊은 잠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한잔 하면 금세 잠이 오던데요. 겉보기에는 맞는 말 같습니다. 실제로 알코올은 중추신경을 억제해 졸음을 빠르게 불러옵니다. 그래서 마치 술이 불면증의 해결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술은 잠에 드는 속도는 빠르게 하지만 수면의 질은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먼저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코올은 깊은 렘 수면을 억제합니다. REM 수면은 뇌가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술을 마시면 쉽게 잠드는 대신 이 단계가 줄어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마음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잤는데도 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팀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소량의 알코올을 마시고 잠든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알코올을 섭취한 그룹은 밤중에 깨어난 횟수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즉, 술은 잠드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새벽까지 이어지는 숙면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소량의 술은 오히려 긴장을 완화해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와인 한두 잔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효과는 일시적일 뿐 장기적으로는 불면증을 악화시킨다. 왜냐하면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생겨 점점 더 많은 양을 마셔야 같은 효과를 느끼게 되고 결국 수면의 질은 더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술을 조금 마시고 곧장 잠들었는데 새벽 3, 4시쯤 눈이 번쩍 떠져 더 이상 잠들지 못했던 날들.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하루 종일 피곤했던 기억. 이것이 바로 술이 만드는 거짓 수면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잠을 위해 술을 마시는 습관은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대신 잠들기 전 따뜻한 보리차 꿀물 혹은 라벤더 향 같은 대체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작은 선택이 몸을 진짜로 회복시키고 장기적으로 불면증을 개선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점은 간 건강입니다. 알코올은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간이 밤새 해독 작업에 시달리면 몸은 제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술은 불면증뿐 아니라 간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이는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잠이 안 오니 맥주 한 캔이라도 마실까 고민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신 따뜻한 물 한 컵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몸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신다면 그 순간이 술 없는 숙면이 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것입니다. 댓글에 오늘은 술 대신 보리차라고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단순한 한 줄이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새로운 다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숙면을 방해하는 3가지 함정을 살펴봤습니다. 카페인, 스마트폰 과식,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알코올까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그 모든 나쁜 습관을 바로잡았을 때 몸이 어떤 회복을 경험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잠을 돕는 좋은 습관과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았을 때 우리 몸은 어떤 변화를 경험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숙면은 단순히 잘 잤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먼저 의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면의 가장 큰 선물은 세포 회복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근육과 뼈 피부 세포를 복구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야 아침에 몸이 가볍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몸은 하루 종일 회복되지 않은 채로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 근육 약화 면역 저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숙면 상태를 추적했는데 숙면 시간이 긴 그룹은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30% 높게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몸만 쉬는 게 아니라 뇌가 낮 동안 배운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하는 시간이 바로 숙면이라는 것이 입증된 겁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수면의 깊이와 질입니다. 얕게 오래 자는 것보다 깊이 짧게 자는 편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작은 습관들, 보리차, 바나나, 껍질차, 꿀, 라벤더, 그리고 카페인, 스마트폰 과식, 알코올을 피하는 것, 이 모두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자다가 어느 날 밤 갑자기 숙면을 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순간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볍고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느낌, 심지어 피부 빛깔까지 달라지는 것을 느낀 적, 바로 그것이 몸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늘 불면증에 시달리던 7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피곤하고 기억력도 점점 떨어져서 가족들이 걱정했죠. 그런데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셨습니다.
저녁 2시 이후에는 커피를 끊고 밤에는 휴대폰을 멀리 두고 꿀물 한 잔을 드셨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숙면이 몸과 뇌를 동시에 되살린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 몸을 회복시킬 시간을 선물했는가? 단순히 몇 시간을 누웠는지가 아니라 깊은 잠 속에서 내 세포와 기억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자신에게 이 선물을 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내일 아침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은 내 몸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숙면은 단순히 몸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삶 전체의 질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바로 기억력, 활력, 인간관계까지 바꾸어 놓는 놀라운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숙면은 단순히 몸을 회복시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깊은 잠은 우리의 삶 전체의 질을 바꾸는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천해온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단순히 밤에 잘 자는 것 이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면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강화합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 낮에 들어온 정보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기억을 지워냅니다. 그래서 숙면을 취한 날에는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대화를 기억하기 쉽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불면증이 지속되면 치매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면 습관을 바꾼 학생들을 조사했는데 단 3주 만에 시험 성적이 평균 15% 이상 올랐습니다. 이 결과는 단지 청소년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니어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숙면을 확보하면 아침에 약속을 잊지 않고 버스 시간을 놓치지 않으며 손주들의 이름이 더 또렷이 떠오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수면의 질만큼이나 낮 동안의 활동성도 삶의 질에 중요하다. 맞습니다. 하지만 활동성과 수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낮에 활발히 움직여야 밤에 잘 잘 수 있고 숙면을 해야 낮에 활력이 생깁니다. 결국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잠을 못 잔 날에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가족과 말다툼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감마저 줄어드는 느낌. 반대로 푹 잔 날에는 사소한 일에도 웃음이 나오고 배우자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며 손주들과 뛰어노는 기운이 생기는 경험. 바로 이것이 숙면이 주는 삶의 질의 변화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68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수년간 불면증에 시달리며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고 숙면을 회복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아내에게 오늘도 고맙다는 말이 나오더군요. 단순히 잠을 잘 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숙면은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어 몸의 방어력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감기에 덜 걸리고 상처가 더 빨리 아물며 만성질환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숙면은 단순히 피곤함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는 잠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바꾸는 열쇠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는 깨달음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를 꼭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댓글에 오늘은 내 삶을 바꾸는 잠을 자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다짐이자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하며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11개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단돈 1,000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방법, 보리차 바나나, 껍질차 꿀물, 라벤더 향, 그리고 작은 생활 루틴들. 그리고 숙면을 방해하는 4가지적 카페인, 스마트폰, 늦은 과식 알코올.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선물, 몸의 회복과 삶의 질의 변화까지.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오늘 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 먼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60세, 70세, 심지어 80세가 넘어도 수면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뇌는 평생 가소성을 가지고 있고 몸은 새로운 습관에 언제든 반응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는 명확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75세 남성 환자분은 20년 동안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바꾸고 1,000원짜리 보리차와 꿀물을 루틴으로 삼으면서 6개월 만에 수면제를 줄이고 결국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젊어진 기분입니다. 단순히 잠만 잔 게 아니라 삶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논란은 있습니다. 정말 생활 습관만으로 불면증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느냐? 일부 전문가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약물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건강을 지켜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아니면 꿀 한 숟가락, 혹은 침대 옆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작은 결심, 작은 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밤부터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도시 이름을 남겨주세요. 서울에서 시작합니다. 부산에서 꿀물 마시고 잠듭니다. 대전에서 스마트폰 끊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다짐을 공유하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다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주변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인생도 오늘 여러분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건강은 회복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은 더 가볍고 맑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